안녕하세요. 오토코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거를 하셨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제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 AI에 대한 뭐 이제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떠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어떠한 메시지들을 보통은 자신의 뭐 트위터나 뭐 SNS나 이쪽에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워드 클라우드거든요. 이 워드 클라우드가 뭐냐면 항상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이런 게 나왔을 때 총선 이후에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각각의 언론사에서 이 대통령 특히나 이제 당선인이 앞으로 어떠한 후보자의 공약으로서 이거 다짐을 어떻게 연설문회 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구름 모양으로 나오고요. 구름 모양으로 나와서 뭐 구름 모양일 수 있고 아닌 모양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많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보자, 특히 이제 당선인이 많이 언급한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단어들이 표시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한 건 작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많이 표현되는 이 글자에 대한, 특히나 이제 이 명사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아, 이 후보자, 당선자는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색깔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언론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데이터 분석, 특히나 파이썬을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적은 워드 클라우드 통해서 대통령, 21대 대통령 연설문,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드 클라우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쓰는 겁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실제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워드 클라우드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치해줘야 되고, 맵플롯립은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를 할 때 많이 쓰이고, 코네파이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연설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형태소로 많이 분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형태소란 우리가 의미 있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환한 내용을 분류를 해서 그 분류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메시지들을 확인하려면 대부분의 명사, 넌, 영어로 따지면 넌이죠. 이 명사를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사를 가져오는 걸 확인을 할 거고요. NLTK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영어에 대한 이제 형태소 분석을 많이 한다면, 코넬파이는 한글에 특화된 형태소 분석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코넬파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R는 이제 정규 표현식이죠. Regulation, Regular Expression의 약자로, 이 정규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면 뭐 분석을 이제 대통령 취임사의 연설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공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특수 문자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치, 뭐 결측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은 사실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규 표현식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제거를 해주려고 이 정규 표현식 R을 쓸 거고요. 컬렉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단어, 특히나 대통령 연설문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AI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국민, 뭐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쓸 때 우리가 단어를 몇 번 쓰는지에 대한 카운터를 집계를 하기 위해서 컬렉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리고 판다스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기 위한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표 형식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판다스를 쓸 겁니다.
사용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def, if, 뭐 for문, try, except, with 이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ef는 우리가 함수 모듈식으로 이제 펑션 단위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데이터 형태에서 분석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실행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쪼개려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if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for문은 우리가 명사에서 한 글자만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이거는 좀 의미 없는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로 불용어라고 사실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for문을 통해서 len 함수를 통해서 두 글자 이상의 값만 가져오게끔 할 때 우리가 if문을 쓰려고 하고요. try except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예외 처리.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뭐 여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행을 할 때 중간에 오류가 나면은 그 오류 한 시점에서 바로 코드가 중지되거든요. 이 중지가 안 되게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try except라는 예외 처리 구문을 많이 씁니다. with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불러올 때 예를 들면 이제 파일 자체, 예를 들면 word.txt 파일을 가져올 때 보통 오픈이랑 클로즈 함수를 같이 써가지고 파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닫는 것까지 하는데 with문 자체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with문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들여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넬 파일을 설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JDK를 먼저 설치해 줘야 돼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약자로서 이게 우리가 JDK 보통 이게 1.8 버전이 가장 안정화된 버전을 많이 설치를 해주거든요. 요건 어떻게 설치하냐? 제가 바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이제 JDK 있는데, 오토코드라는 제 이제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오토코드라는 블로그 안에 들어오면, 뭐 이제 프롤로그 이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제가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제가 최근에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 JDK 1.8 버전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간단한 예제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 데이터가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활용이 되는 것도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제 가볍게 따라하면서 실제로 JDK를 설치를 하고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시고 제 영상을 이제 따라오시는 것도 뭐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치는 이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요거 실제로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파일이긴 하거든요. 요즘엔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일 예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여기 이제 영상에 제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블로그 안에 업로드한 이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 하면 되고요. 조금 데이터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어쨌든 파일 사이즈는 커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되고 설치는 그냥 기본 설치로 넥스트 뭐 피니시로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설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자 이제 우리가 21대 대통령 했을 때 이제 당선이 되셨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앞으로 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바로 국정을 이제 책임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시는데 우리가 이거에 앞서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취임사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항상 언론 내에서 많이 주목하는 이제 그 기사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공약을 어떻게 이제 정책으로 이제 가져와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부분을 연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그 내용 안에서 대통령의 전문을 가져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가져오면 쭉 밑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다음은 이 대통령님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해서 전문을 제가 요거를 가져오는데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자, 요 내용 있죠. 결국에는 이 내용 안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인 단어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쭉 있죠. 이거를 다 이제 위로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세요.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주시면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쭉 해주시고, 그쵸?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의미의 연설문에 많이 내용이 담아 있는데, 자, 이거 복사해 주시고, 자, 복사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어디다 다운로드를 받냐, 다운로드 이제 붙여 넣냐, 저는 여기다가 워드문에 넣었거든요. 여기에 저는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까지 나오죠. 이 내용을 저는 이거 그대로 제가 바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 또는 뭐 콜앱을 써도 되는데요. 저는 주피터 노트북에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열어 놨는데요. 혹시나 열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열시면 되고, 크게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위에서 그냥 아나콘다 프롬프트 이제 아나콘다 이제 커맨드를 열은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그냥 입력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저는 그냥 여기서 뭐 파일 해가지고 new 노트북에 파이썬 3를 하면 그냥 바로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리네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설치를 이렇게 해놓은 건 있어요. 근데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핍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그때 우리가 뭘 설치를 해줘야 되냐면, 뭐 우리가 pip 인스톨해서 핍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죠. 워드 클라우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플롭립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코네파이도 설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코네파이 설치해 주셔야 되고, 뭐 콜렉션스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판다스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설치가 됐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거를 이제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from word cloud import word cloud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리고 import 똑같이 뭐 할 거예요? matplotlib을 들어가고요. 여기서 .pyfloat에서 우리가 pyfloat을 가져오고 as PLT로 이제 우리 이제 약어로 이제 PLT로 이제 부르겠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가져올 게, 이제 그래프 이미지는 matplot으로 가져왔다면 한국어 형태서 분석을 위한 이제 코네파이 라이브를 이제 OKT라는 클래스 형태서 분석기를 가져올 거거든요. OKT는 예전에 트위터로 많이 불렸는데 지금 OKT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코넬파이로 해가지고 여기에 태그로 해서 그 안에는 임포트 해가지고 OKT로 해서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이제 이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 import r이라는 모듈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어의 빈도수를 쉽게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카운트 클래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컬렉션스 안에 카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게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엑셀처럼 다룰 수 있는 형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우리가 이거를 PD라고 얼라이언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한글 폰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워드 클라우드나 그래프에서 한글이 깨지는 문제를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PLT에 RC 파람스 해가지고 이 안에 폰트 패밀리라는 부분으로 해서 폰트.family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맑은 고딕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PLT에서 RC 파람스에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 건데, 그래프에서 음수 기호가 깨지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유니코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의 부분에서 false 해가지고 우리가 깨지지 않게끔 ax, ex, x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 해서 여기에 false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대괄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대괄호를 넣어주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괄호를 넣어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또 에러 났네요. 그쵸? 다시 커널 깨끗하게 다시 한번 뭐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 빈도표를 생성하는 걸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면은 이제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크게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려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능적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함수적인 부분에서 하나는 텍스트로 워드 클라우드 및 단어 빈도표를 생성하는 make word clou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 make word clou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를 빠졌네요. 다시 한번, 이게 make word cloud에서 단어 빈도표를 만들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read 텍스트 파일 해가지고 실제로 텍스트 파일을 읽는 거를 할 거고요. 이 두 개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if에 대한 부분을 if name 해가지고 메인 함수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if name 해서 뭐 메인 함수로 이제 집어넣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자, 코드 자체는 제가 공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21대 대통령 전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보셨을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걸로 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힘을 주려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경제, 그와 유사하게 지금 경제도 많죠.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작지만 내란이란 부분 뭐 작게나마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함수를 구성을 하고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워드 클라우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뭘 쓸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코드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